첫 번째 가보죠. 손님이 바로 도둑 점점점 물음표. 자,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금은방에 입장하는 저 흰색 티 남성 주목해 주세요. 여자친구랑 커플 목걸이 좀 하려고요. 자, 구경을 하면서 자, 사장님이 다른 손님 응대하는 사이에 하나 슬쩍 했어요, 지금. 자, 목걸이 판을 뒤로 살짝 돌리더니 또 하나를 슬쩍 합니다. 예. 자, 며칠 뒤 또 나타난 저놈. 제 목걸이 좀 볼게요. 전화하는 척 저렇게 뭐 좀 어슬렁 하더니 사람이 있든 말든 목걸이를 또 슬쩍. 자, 그런데 말이죠. 사장님이 당초 저 사람을 도둑으로 의심하지 못했던 거에 올 때마다 훔치는 건 훔치면서도 하나씩은 꼭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사긴 샀습니다.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금은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금품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단 1차는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랑 커플 목걸이를 하겠다면서 물건을 구경하다가 사장님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목걸이 한 개를 훔쳤고요. 또 목걸이판을 뒤로 돌려서 하나를 더 훔쳤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에게 줄 목걸이만은 결제를 하겠다면서 현금까지 찾아왔다가 51만 원을 결제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것도 사러 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3일에 본인 것도 사겠다고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물건을 보더니 선금 10만 원 결제하고 잔금까지 치른 뒤에 이 가게를 나갔는데요. 그 사이에 금품 하나를 더 훔쳤습니다. 물건을 결제하고 또 훔치는 수법으로 2차 범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도난당한 목걸이만 3개인데 피해 액수가 9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유, 팀장님. 자, 훔침과 동시에 계산을 한다. 야, 이거 이 녀석 머리 좀 썼네요. 그렇습니다. 머리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을 상당히 몰랐다가 최근에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물건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게 없어진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CCTV를 확인했더니 전번에 왔던 그 남성의 얼굴이 찍힌 거예요. 아까 보다시피 찍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단골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친근하게 대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못했고 또 그리고 하루에 2번씩이나 왔지 않습니까? 예. 수법이 좀 기이하기도 하죠. 그런 수법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자, 뭐가 됐든 CCTV 영상은 있으니까요. 잡힐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양손에 흉기 하나씩.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공사장 철제물을 저렇게 둔기로 꽝꽝 내리칩니다. 아이고, 꽝꽝. 자, 경찰이 와서 야, 진정해. 그거 내려놔. 이렇게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경찰에게 저렇게 둔기를 들고 위협을 하죠. 이거 3단봉을 꺼내보는데 3단봉으로는 좀 무리가 있어서 결국 테이저건 발사 지지지지지. 자, 박 변호사님. 네. 저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테이저건 사용 주저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다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쏜다고 저희가 과잉이니 뭐니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저 사람 왜 저랬대요? 지난 6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60대 남성이 이 공사장에서 뭐 소음 난다고 하면서 공사장 철제물을 지금 보이고 있는 둔기 같은 걸 이용해서 내리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결국 경찰에서 테이저건 체포되는 모습인데 사실은 앞에 이 술 취한 사람이 시비 건다라는 신고가 들어서 경찰이 가서 이 사람을 집에 보냈다고 하는데 다시 나와서 뭐 셋톱이나 이런 망치 같은 거 들고 나와서 또다시 이제 행패를 부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이제 3단봉 테이저건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다만 좀 다치긴 좀 다쳤다고 해요. 경찰관들도 찰가상 같은 입었다고 하는데 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겁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60대 남성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테이저건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경찰관 여러분. 자, 다음 이어가죠. 아이스크림 가게 악당들. 자, 역시 사반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이번엔 사진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한 아이스크림 매장 내부입니다. 남자아이가 그냥 신발을 벗고 손님 앉는 의자에 저렇게 올라가. 자, 옆에 있던 누나는 아예 그냥 다리 찢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소파에 앉아가지고. 예, 휴대폰 삼매경에 빠져요. 어린애는 막낸 것 같은데 그냥 매장을 돌면서 꽥꽥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했다는. 아이고,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아니, 남자애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저 누나, 쟤 거진 다 큰 것 같은데 저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박 변호사님, 네. 저도 이제 보통 저런 가게 가면 저런 장면을 왕왕 아주 드물게 보는데 뭐 이렇게 야 뛰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핸드폰 보면서 야 뛰지 마.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가 통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행위들이 반복되는데 부모가 더 잘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기사 양반, 우리 안 탔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강버스가 좀 금방 가버렸는데 네네 한강 잡을게요. 어디로? 내가 갔어 지금. 이거 아니에요? 뒤에다 뒤에. 긴가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고마워. 자, 저거 거시기가 긴가벼. 아이고, 참말로. 자, 한문철 변호사님 저 목소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박 변호사님, 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자, 이 상황도 사실 훈훈한 상황입니다.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노부부가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놓쳤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못 탔으니까 사실 우리 젊은 사람 말로 멘붕이 왔었고요. 예. 근데 가던 이제 블랙박스 차량을 보고 좀 태워달라고. 지금 차를 예, 저 얘기입니다. 히치하이킹. 버스를 놓쳤으니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 운전자가 그것을 알고 저렇게 빠르게 다가가서 관광버스를 발견을 합니다. 긴가벼가 저거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거시기가 긴가벼. 긴가벼 전라도 사투리 야. 쪽인데 그래서 결국은 갓길에 이 경적을 울리고 깜빡등을 켠 다음에 세우고 사실은 글로 이제 이 노부부가 탔던 사례인데 좀 훈훈한데 그 더 훈훈한 얘기가 뭐냐면 이 예. 운전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버스를 잡기 위해서 조금 가속을 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것 때문에 불편을 입었던 다른 운전자들한테도 미안하다. 아이고, 또 이런 뭘- 얘기까지 또 뭘 그 훈훈하게, 정도 가지고. 훈훈하게 또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자, 주차장 차단기의 쿵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공영 주차장 첫 방문한 고객, 주차 방법을 묻자. 아이, 뭘 물어, 그냥 들어가면 되지. 아이고, 자, 일단 짜증 섞인 목소리 차로 돌아가는데 그 순간 주차 차단기에 아이고, 머리 퍽 아야야야 하면서 경비원을 쳐다보니까 아이, 빨리 차 넣으라니까 했다는 겁니다. 자, 다른 차가 오자 경비원이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조작해서 차단기를 올리는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사반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 리모컨으로 저 차단기를 조작한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저 여성분이 머리에 부딪힌 것도 저 경비원 저 아저씨가 눌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제보자는 지난 5월 중순에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 주차 차단기에 머리를 부딪혔는데요. 분노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이 차단기가 리모컨으로 수동 조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리모컨은 경비원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 제보자는 스크린 골프장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오는 곳이라서 주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경비실에 문의를 했는데 경비원이 커피 타서 천천히 걸어오더니 대뜸 주차 타워에 차 넣으면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알겠다고 하고 일단 차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차단기가 내려와서 머리를 맞게 된 상황입니다. 아이고야. 제보자가 경비원 쳐다보니까요. 괜찮냐는 말도 하지 않고 차를 넣으라고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를 맞은 제보자는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촬영을 했습니다. 검사비만 100만 원이 나왔고요. 이 3주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치 3주면 꽤. 네. 그런데 이제 그 경비원 아까 그분은 아니, 난 책임 못 져뭐 그런다면서요.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제보자 얘기에 따르면 이 경비 그 원의 주장은 이 문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이외에 다른 거는 지나가면 안 된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사람이 왜 글로 지나갔느냐.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다. 책임 못 진다라고 주장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무인 주차장이라서 저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런 말이 좀 성립할 수가 있는데 예. 리모컨 조절하고 있었잖아요. 고의 과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 알고도 상해를 지금 가한 상황이거든요. 예. 머리 맞으면 다칠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비 쪽의 말보다는 제보자 과실 상계는 가능해요. 굳이 글로 가가지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100%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손해배상액은 CT 엑스레이 비용도 포함되고요. 3주 진단된 위자료라든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가죠. 고급 유모차 딜레마. 이건 무슨 얘기죠?
네, 200만 원 상당의 외제 유모차를 샀는데 이걸 친구에게 주겠다는 남편이 황당하다는 사연입니다. 사실 이 부부의 아이는 내년에 유치원에 입학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모차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계획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또 아이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이 유모차 다시 사기에는 비쌀 뿐더러 나중에 돈 급할 일 생기면 정급하면 팔려고 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모차를 남편이 본인 친구네 주겠다면서 이미 얘기를 다 끝내놨다는 겁니다. 아내는 왜 마음대로 준다고 그런 약속을 했냐고 화를 냈는데요. 남편이 어차피 쓰지도 않는데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고 좋지 않냐고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안 쓸 거면 차라리 돈이라도 받고 싸게라도 팔지 왜 비싼 유모차를 공짜로 주냐 이렇게 따졌다는데 남편은 친구네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선물을 하고 싶은 거라면서 아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유튜브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우리 은배 다 컸잖아. 애가 그냥 몸이 좀 커, 제가. 유모차 저거 놔두고 썩히면 뭐 할 거야? 자리만 찾아 먹지. 친구 지훈이 그냥 어려운데 지훈이 시험관으로 어렵게 애까지 나서 그냥 주자. 또 알아? 지도 사람이면 밥이라도 사겠지 동그라미. 오, 야,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아내. 너 미쳤어? 당신 미쳤니? 이거 200만 원짜리야. 당근에 내놔도 50만 원은 받는다고. 이걸 왜 공짜로 줘? 그리고 이거 살 때 80%가 내 돈이야. 이 인간 아주 웃겨, X. 좋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부터. 그렇습니다. 유모차가 고급인데 그 중요한 게 아니고 2차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중고나라에 팔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친구한테 준다는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2차 아기라 하면 둘째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남편 혼자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한테 물어봐서 아내가 오케이 하면은 친구 줄 수도 있지만 아내가 지금 그게 원치 않는데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는 남편이 잘못이다. 그래서 남편은 사과하고 친구한테 미안하다. 아내의 결정을 못 받았어. 취소. 그리고 아내 말을 들어야 되죠. 주기로 했다 뺏는 거. 할 수 없죠. 예. 자, 그럼 이 기자 생각도 궁금해요. 근데 이게 사실 만약에 어디 팔았을 때 50만 원을 받는 거면은 이 부부에게는 50만 원을 지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50만 원어치 그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큰 지출을 하면 부부간에 최소한 상의라도 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지상정을 깨는 우리 두 분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자, 소장님. 이거는 딱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간 그 51대 49로 약간 뭐가 정답일까 이렇게 개인 차이인 것 같은데. 채팅창도 팽팽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친구였으면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팔아서 나도 목돈이 필요하고 또 둘째 아이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집에다 두는 게 맞죠. 고가의 유모차니까. 근데 만약에 친구인데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이를 낳기 직전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유모차를 제대로 사기가 어렵다. 그럼 정말 좋아하는 친구면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200만 원 쓰는 건 사실은 그 50만 원하고 바꾸는 거는 아까운 거거든요. 나중에 이 친구가 정말 나에 대해서 형제 같은 정말 자매 같은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저는 그 50만 원 기회비용적인 선택에서 친구를 도와준 것이 더 좋다. 현명했다. 그렇군요. 우리 박 변호사님. 자,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이게 유모차를 사실은 하다가 결국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남편이 좀 상의를 했었으면 그 아쉬움은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남편 아마도 200만 원 이거 가격 까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고 얼마 할지도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다. 모든 거 잊어버려. 남편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당장 내 친구가 지금 애를 낳는다 하고 시험관 어렵게. 자, 그러면 이게 유모차 써야지. 그리고 또 필요하면 내가 또 받아오면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 한해서는 좀 남편 손 한번 들어주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거 글로 간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 안 오면 남편 보고 다시 또 유모차 더 좋은 거 사달라 하면 되잖아요. 진짜. 저는 좀 그렇게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팽팽한 또 이거예요, 지금. 네, 여러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한인자님은 여유 있으면 그냥 친구분 주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엄미자님도 비싸긴 하지만 번복하기엔 남편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냥 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의란 무엇인가님은 친구가 뭐라도 주면 모를까 그냥 주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셨고요. 안나수다님 당근 몰라 하셨습니다. 미우프스님은
해결책은 남편에게 100만 원 받으면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왜 어떻게 그래서 어떤 유모차 계산이 나? 값의 절반을 받아내라.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